현직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인중개사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내용들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사회 전반에 걸친 법률적 지식, 특히 생활 법률 관련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항상 하던 얘기가 난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나에겐 법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며 살았었는데요.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법도 있을 거고, 회계법도 있을 거고, 민법도 있을 거고, 돈에 관계된 것들, 부동산에 관계된 것들, 공법들,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 중에 생활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은 사실 알아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됨으로 오는 이득점, 재산적인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 경우들,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인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내 전 재산을 잃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현저히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제 지인들이 많은데, 제가 알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모르는구나, 몰랐으면 내가 몰라서 이 친구한테, 이 지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 친구는 좀 피해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통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매가 나오는 걸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금매 매물들은 보통 인근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 그래서 금매 매물들은 거의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참 저렴해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경우, 그런 매물들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 고객들한테 가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이게 시세보다 저렴한지 아니면 비싼지 판단하는 능력도 사전에 많이 배울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빠르게 더 좋은 포지션을 취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내용은 부동산을 투자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을 만한 내용인데, 그 공인중개사들이 금매로 나오는 건 싹쓸이에 간다. 좋은 물건들은 부동산에서 먼저 투자한다. 부동산 지인들이 가져간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내가 필요로 하기 전에 동네에 있는 금액들에 대한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이 먼저 다른 고객들한테 알려주기 전에 먼저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집을 해서 내가 자금력이 갖춰진다면, 아니면 또 내가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내 지인에게 권유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 일로 돈을 버는 것들은 그냥 내 생활비 버는 거고, 정말 도는 것들은 내가 투자한 매물들에 의해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들, 임대 수익료라든지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진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얘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쌓인 경력의 활용이 용이하다. 이런 직장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이 가지는 이 문제점들이, 이 직장인들은 어떤 회사를 소속돼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약간 그 큰 기계 안에 나는 부품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부품이 내가 달아서 시간이 다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되면 나만 이렇게 뚝 나와서 다른 부품이 끼워 들어가면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나는 나와 있던 이 부품으로서 다른 곳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일에서 부품적으로 내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중개 일을 배운다라고 하면 사실 나는 기계로서 이 부품적인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개 일 전체가 내가 기계인 거죠. 거기 안에서 매물이라든지 손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리어 부품이라서 그 부품들만 끼워주면, 그러니까 가령 내가 이 회사에서 원룸을 중개하던 일들을 배웠어. 그러다가 아파트를 하는 회사로 옮기게 되면 거기 안에서 들어가는 매물들의 종류가 바뀌게 되고 손님들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매물을 수집하고 광고를 하고 손님을 모집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스킬과 계약을 이끌어내는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사이클을 돌리는 게 본인이 주체가 돼서 본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으로 사용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단점과 장점일 수는 있는데, 단점인 게, 장점은 이런 식으로 전체 내가 기계가 돼서 전체가 돌아간다면,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이클 이 자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가지고 가는 그 회사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약간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사이클,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 회사의 비중을 20% 30%를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넣는다고 20% 30% 매출이 메꿔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20% 30%의 그 회사는 매출이 감소되는 역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 사람 일을 가르쳐 줄 때 상당히 폐쇄적으로 이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성질이 부동산 내에서 조금 있습니다. 키워놔 봐야 어차피 나갈 건데, 자기가 나가서 차릴 건데 내가 이걸 왜 상세히 가르쳐줘, 약간 이런 문화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서는 단점이겠지만 어쨌건 그런 데서 일을 배우게 되면 쌓인 경력의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부동산 일을 하면 가지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 개업을 하게 되면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느끼시는,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라는 거는 자영업이나 이런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자영업자 뭐 식당,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권리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그 권리금이 안 들어가는 신축이다 하더라도 시설 비용, 뭐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주방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 천에서 몇 억 단위까지 나가게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 제조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라는 게, 그러니까 원가가 이게 뭐 1억에 팔더라도 이 원가라는 게 노동력이라든지 다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고, 뭐 이런 비율로 따지면 이게 한 2천, 3천, 4천, 5천 뭐 금액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에 대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일은 하게 되면, 그리고 차리게 되면 사실 초기 자본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차린다고 권리금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러지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라고 하는 거는 뭐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리스크를 안고 내가 어떤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지만, 부동산 일이라는 거는 매물을 위해 습득하기 위해 먼저 가지고 있기 위해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이런 건 들어가겠지만 원가라는 게 좀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매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그 가격을 매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 가격을 매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노동력이지 다른 부분이진 않거든요. 노동력. 또 그리고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실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실클럽이 뭐냐면 원투룸 같은 경우에 매물, 한 건물에 집주인이 동일하게 계속 임대만 놓기 때문에 그런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매물이 있는지 대신 확인해주는 업체 이름이 공실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는 업체마다 이름이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업체가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 사실 매달 회원비 10만원 뭐 이런 것만 내게 되면 사실은 매물 습득하는 것도 그 원가가 한 10만원 정도인 거죠.
저가의 비용들이 들지만 그 이후에 창출해내는 원가 비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 부동산 일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이 많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당연한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